법칙 9.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있다면 아주 자세하게 글로 써보라. 당신은 과거와 관계를 끝냈는가? 당신이 과거에 아주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상상해보자. 사람들을 배신하고 큰 상처를 입혔다. 빈정거리고 험담을 해서 그들의 명성을 더럽혔다. 그들의 공을 가로챘다. 재물을 빼앗았거나 정신적으로 괴롭혔다. 그들을 속였다. 또는 당신이 그런 사건의 피해자였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어느 쪽이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정도로 당신이 현명해졌다고 가정해보자. 가해자였든 피해자였든 그 사건과 관련된 기억은 당신에게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을 유발한다. 왜 그럴까? 가해자, 가해자가 된다는 건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다. 당신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중장기적인 게임을 올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심지어 당신 또한 그런 자신을 곁에 두고 싶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가 된다는 건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방치하는 행위다. 하지만 고통의 원인이 자기 배반이든 타인의 소행이든 현실에서 중요한 점은 당신이 재발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의도했든 아니든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이 떠오르면서 공포, 수치심, 죄책감이 함께 밀려든다면 당신이 구멍에 빠졌거나 구멍으로 떠밀렸다는 의미다. 좋은 일은 아니다. 더 안 좋은 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어쩌면 너무 쉽게 남을 믿었을지 모른다. 어쩌면 너무 순진했을지 모르고, 어쩌면 일부러 외면했기 때문일지 모른다. 어쩌면 당신 또는 타인의 악의 때문일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을 보호하도록 진화한 감정 체계는 당신이 빠졌든 떠밀렸든 신경 쓰지 않는다. 감정 체계는 오로지 당신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감정 체계가 활성화하는 경보는 두려움에 기초한다. 경보는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는 위험을 상기시키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그런데 현실의 일부분, 특히 위험한 부분은 당신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상도가 너무 낮아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다. 또한 당신도 완벽하지는 않다. 당신은 전과 똑같은 미로를 잘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영민하거나 주의 깊거나 도전적이거나 조심성이 높거나 현명하거나 배려심이 있지 않다. 이, 이 때문에 당신의 감정 체계는 공포를 불러들인다. 공포가 끝없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과거에서 배워야 한다. 사람들은 과거의 끔찍한 일들을 이해하기보다 관심 밖으로 몰아내거나 다른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럴 만도 하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닥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흔하다. 예를 들어 학대당한 어린이가 인간의 모든 동기를 철학적으로 정교하게 이해하고 있을 리는 없다. 아이들은 누군가가 왜 자신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성적으로 폭행했는지를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만일 더 어린 아이들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끔찍한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성인에게도 아주 어려운 일이다. 분명 불운하고도 잘못된 사건이었지만 이해하길 거부하거나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사건은 기억 한켠에 자리를 잡는다. 그 영역은 위험으로 가득한 미개척지다. 잘 알려진 심리학적 진실에 따르면 과거에 겪은 위험하고 해로운 일은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세계를 헤쳐나가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 있는 곳을 알려면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가급적 완전한 이야기 형태로 정리되어야 한다. 당신이 어느 길로 왔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기가 어딘지 계산하기는 어렵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의 궁극적 이상이 투영되어야 한다. 단순히 어떤 성취나 사랑, 부 또는 권력의 획득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려는 곳에는 행운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높여주고 불운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맞춰주는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세계를 지도로 나타내는 까닭은 지금 있는 곳에서 가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그 지도를 길잡이 삼아 이동하는 길 위에서 성공과 장애물을 만난다. 성공을 만나면 자신감이 쌓이고 유쾌해진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으며 단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도가 옳다는 걸 확신한다. 반면에 장애물과 실패를 만나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워진다. 장애물과 실패는 우리가 몹시 무지하다는 걸 가리킨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또한 우리가 아주 어렵게 쌓았으며 반드시 지키고 싶은 어떤 것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가리킨다. 우리는 경험을 떠올리고 그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과거에 머물고 기억에 잠기고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냉소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거나 슬픈 일에 부딪혔을 때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스스로를 돌이켜보지 않는 자는 그 무지와 회피에 비례해서 고통받는다. 우리는 피하려고만 했던 과거를 받아들이고 잃어버린 기회들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한다. 표적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실수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서 그때 얻어야 했던 것을 지금 획득하고 기운을 되찾아야 한다. 물론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는 작은 불씨마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절망한 사람들을 봐왔다.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힘이 빠진 나머지 미래에 대한 냉소로 회피와 거짓을 합리화한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깊이를 알 수 없는 지옥이다. 그런 지옥에서 기어나올 때의 굴욕감은 그간 저질러온 불필요한 실수들에 비례해서 커진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 빠진다는 생각만으로도 등줄기에 공포의 전율이 흐르는 걸 느낀다. 우리에게는 잠재성을 실현할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회피할 자유는 없다. 과거에 실수를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불분명한 점을 남겨두었다면 우리는 그 실수를 절대 잊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낀다. 당신이 아주 어리다고 상상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의 미숙한 자아가 사용하는 지도 역시 아이가 그린 아이가 그린 집처럼 불완전할 것이다. 아이가 그린 집은 보통 어떤가? 그 집은 항상 도화지 중앙에 똑바로 서 있고 전면만 묘사되어 있다. 거의 항상 문 하나에 창문은 둘이고 외벽은 사각형에 지붕은 삼각형이며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 하늘에는 광선이 뿜어져 나오는 동그란 모양의 태양이 집 주변에는 일직선으로 된 줄기 양옆으로 잎 두 개가 펼쳐지고 맨 위에는 꽃잎이 활짝 피어있는 꽃 몇 송이가 그려져 있다. 아주 낮은 해상도로 집을 표현한 그림이다. 사실 이런 건 그림이라기보다 상형 문자에 가깝다. 아이는 집 또는 가정의 개념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만 그려도 거의 항상 충분하다. 그림을 그린 아이는 그것이 집이라는 걸 알고 그림을 보는 다른 아이들과 어른들도 그걸 집으로 생각한다. 그림은 마치 마술을 부리듯 소기의 목적을 이룬다. 마찬가지로 아이의 지도도 그런대로 충분히 쓸만하다. 하지만 집 안에서 너무도 자주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을 아이의 그림에 담아내기는 쉽지 않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중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일어난 일을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는 안 돼. 사각형 몇 개, 삼각형 하나, 같은 형태의 꽃 몇 송이, 발짝 웃는 둥근 태양은 집에서 흔히 벌어지는 끔찍한 일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실제로 그 안에서는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무서울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고서 어떻게 트라우마가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 이해는 경험의 필요 조건 아닌가? 이 모두가 엄청난 수수께끼다. 하지만 모든 것이 생각의 차원에서만 경험되는 건 아니다. 용어상 모순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미지의 것을 만날 때 겁에 질린다. 이때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몸은 안다. 그리고 기억한다. 이해하라고 요구한다. 그 요구를 피할 방법은 없다. 우리를 공포로 얼어붙게 하고 생각만 해도 역겨워지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원초적인 공포를
이해로 바꿔야 하는 무지막지한 운명을 짊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받는다.